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제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2,000명을 넘었더라고요.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 채널이 뭐 엄청 재밌고 구독하고 막 볼만한 채널은 아니고 사실 일하시는 분들, 마케터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는 건데 그래도 좀 유의미한 숫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들었던 이야기, 퍼포먼스 잘하는 대행사, 마케팅 잘하는 대행사 좀 추천해달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하는 경우, 제가 모든 곳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 조금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좀 말을 합니다. 대행사보다는 마케터를 찾아야 합니다. 마케터를 좋은 분을 소개를 드려야지. 어떤 회사, 어떤 대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퍼포먼스나 뭐 마케팅 잘하는 대행사가 아닌 마케터를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고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느덧 마케터 생활 7년 차가 됐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많이 하는 질문에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하게 조금 의견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괜찮은 대행사 아시는 곳 있냐? 소개해 줄 만한 데 있냐? 라고 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 그만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어떻게 컨택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중에 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대행사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대행사에서 결국 이 실무를 하는 거는 마케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브랜드마다 상품이 있지만, 나 이 브랜드 것만 써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그 상품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그 브랜드를 구독하거나, 충성 고객이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제 마케터 분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과 맞는 마케터를 찾는 게 저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갈 때 지도 앱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몇 다시 몇에서 환승을 해야지 빠른 환승이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일상 속에서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승을 어디서 하면 빨리 도착할까? 아니면 어느 스포츠팀이 이길까? 어떤 광고를 해야 수익률이 높을까? 이러한 생각을 매일, 매시간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광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첫 단계는 어떤 전문가와 협업을 하여 성과를 올릴 것이냐. 이게 본질이라면 이제 결국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전문가를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정비를 받으려고 카센터를 만약에 알아본다고 가정하면 브랜드인 카센터도 있고 동네에 뭐 공업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아는 브랜드가 있다 해도 각 지점에 수리하시는 정비공분들의 실력에 따라 단골이 되기도 아니면 안 좋은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전바점이라고 하죠. 음식도 같은 브랜드인데 지점마다 좀 맛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카센터라든가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정비공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단골 손님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업무를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대행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대충대충 알아보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광고를 대행해주는 실질적인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당 마케터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졌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인사이트를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연차가 이제 신입이야. 근데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분 신입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는 꼭 사기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신입 때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기소침하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좀 똑똑하게 하고 싶다면 이 실무자와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들어오는 문의는 다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고 이분한테 이런 분이 맞겠다라고 하면 소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경우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걸 오케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동료 마케터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브랜드가 어떤 성향, 어떤 KPI,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마케터가 맞겠다.
하면 이 의뢰 주신 브랜드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하시면 제가 해당 마케터한테 말해보고 이 마케터가 나 안 하겠다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오케이 하면 이제 둘이 같이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력이 너무 다르잖아요. 실력이 좋다 나쁘다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인사이트를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신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문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간지러웠던 곳을 긁어주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하시는 분들보다 수개월 동안 보시면서 이제는 해야 될 때다. 또는 이 정도면 이분이랑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문의가 좀 많아서 문의를 당분간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2월 같은 경우는 거의 2월 초부터 매일 들어와서 저번 주까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대행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대행 자리가 나거나 하면은 순차대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아니면 다음 분에게 여쭤보고 아니면 그때 들어오는 분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모든 곳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서 나중에 인력이 좀 충원이 되고 저랑 같이 할 동료, 직접적으로 같이 할 동료가 생긴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막 일을 벌려놓고 하는 타입보다 그 순간순간 집중하는 걸 되게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전 좋아서 5개 전후. 많이 하면 7개까지 하는데 사실 7개까지 하려면 단일 매체만 진행하시는 업체가 몇 개. 그 다음에 믹스로 하시는 분들, 여러 매체를 하시는 분들이 뭐 두세 분? 이렇게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퍼포먼스 마케터로서의 운영 철학과 맞는지, 뭐 브랜드 담당자의 열정, 성향, 내부 상황 등을 상담을 통해서 체크하고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고, 제가 만약에 대행을 요청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공장형에 가까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제 밑에 막 몇 명이 있거나, 5명, 10명 가까이 있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찍어서 막 공장처럼 올려서 들어오면 돌리고,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즐겁게 일하고 재밌어서 이 마케터 일을 하는 거지 막 내가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는 좀 없어요. 물론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공장처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일을 안 하고요. 퇴근하면 일을 안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막 무리한 걸 요구하시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달라거나 퇴근하고도 막 일을 해달라거나 뭐 야근을 해라, 뭐 야근을 해서라도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내 소중한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써줄 대행사를 찾듯이 대행사 또한 최소한 얼마만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좋죠. 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무료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지만 기획된 플랜대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료값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요리를 해주길 바라면 그건 욕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플랜대로 할 수 있는 곳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냥 뭐 싸게 떼어가지고 잠깐 팔고 말고 이런 브랜드는 저는 안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 실무 담당자, 뭐 대표님이 되든 뭐 팀장님이 되든 아니 마케터가 되든 그분들의 마인드, 열정, 직접 해본 인사이트 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행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뭐 SNS 채널이나 여러 가지 후기를 좀 많이 읽어봐요. 그래서 이런 합이 잘 맞는 곳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성공 사례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저는 상담 시에 전 실패 사례가 더 많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팩트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잘 되는 것만 뭐 올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올리진 않는데 실패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해요. 이래서 안 됐다. 저는 성공 사례만 올리지 않아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니까 저를 보시거든요. 그 우리가 야구에서 3할 타자가 좋은 타자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7번을 실패하는데 왜 좋은 타자로 받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10번 중에 3번만 잘 쳐도 되게 잘 치는 3할 타자다 라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서 대행사 마케터를 찾듯이 대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자사 브랜드에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고 그것을 분석하고 실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케터 선정이 중요하므로 그것을 잘 캐치하고 좋은 성과로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 돼야 돼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는 통상 이런 형태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인사이트들을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도 대행을 하면서 가장 이제 불안할 때가 뭐냐면 브랜드 쪽에서 되게 조급해요. 아, 돌린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잖아요. 그럼 저도 판단이 약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브랜드에 제가 대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저도 말은 하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이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조급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브랜드에서 우리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만큼 써야 돼요.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인사이트가 약간 흐트러져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조급함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조급한 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종료해 버립니다. 한 달, 두 달 해보고 자꾸 좀 조급함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환경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종료하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도 조급한데 저랑 하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을 거고, 저 또한 조급한 곳이랑 하면 잘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빨리 더 나은 곳들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 좋은 거는 빨리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 경험에 의해서 글을 적다 보니까 뭐 듣기 좋은 형식의 말은 아니에요. 네,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행을 맡기기 전에 일단은 브랜드인 내가 실무자의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있어서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물어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인사이트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와 몰라서 물어보는 거 많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계속 물어봐요. 막 기본적인 질문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공지사항 보세요. 이게 제가 오죽하면 공지사항 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진짜 기본적인 거를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에 리소스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소스가 들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나름 협업을 통해서 뭔가 고급 인력을 뭔가 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고급 인력을 그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브랜드에 더 집중하고 더 여기에 몰입해야 되는데 그게 순간순간 깨지면 안 되다 보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매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현실에 기반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남겨보자 해서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